네, 전영진입니다. 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1000가구 늘어난 곳.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쪼개기 얘기입니다. 자, 1월 초에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3월에 한 번 더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들에서 지분 쪼개기가 1000가구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잘들 아시겠지만 지분 쪼개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포 분열 같은 거예요. 재개발을 하기 전에 집이 한 채만 있었으면은 새 아파트를 한 채만 받는데 그 한 채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만약에 4가구짜리 빌라를 지었다면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4명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빌라를 지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이게 지분 쪼개기 또는 신축 쪼개기라고 하는 수법인데 이걸 통해서 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런 식의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집값이 아주 과열된 상황에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뒷북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이런 투기 바람을 몰고 왔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후보지 47곳에 건축 허가를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47곳에서 99건의 빌라나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보통 빌라 한 채에 적어도 8가구, 많으면 뭐 12가구, 15가구 정도가 들어서는데 벌써 총 1000가구 정도가 불어난 거죠. 자, 이건 어디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있는 서울의 자치구별로 일일이 다 집계를 해본 겁니다. 건축 허가 내역을 가지고 집원을 일일이 찾아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용산 원효로 1가 31대는 10건의 빌라 신축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건이니까 100가구 안팎이 늘어난 거죠. 원효로 1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쪽이 10 정도가 있는 곳이고 남영역과 효창공원역 사이죠.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뉴타운 출구 전략에 직격탄을 맞았던 장위 뉴타운 해제 구역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옛날 장위 11구역 그리고 장위 9구역 각각 10건과 7건의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옆에 옛날 장위 8구역도 6건의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장위 뉴타운이 여기죠. 말씀드렸던 장위 11구역이 이쪽이고 장위 뉴타운에서 가장 많은 건축 허가가 나온 곳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위 9구역, 8구역도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건축 허가만 기준으로 보자면. 자, 가장 많았던 곳은 고덕 1구역입니다. 옛날 고덕 1구역. 여기가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려다가 해제가 된 곳인데 어디냐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랑 고덕 그라시움 사이에 있는 여기예요. 여기가 고덕 1구역인데 자, 보시면 모두 11건의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0가구 안팎의 소유주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집계된 수치를 전부 지분 쪼개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거냐,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재개발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개업소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도입을 발표한 다음에 작년 5월 6일에 발표를 했죠. 도입을 발표한 다음에 지분 쪼개기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세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7곳의 건축 허가를 월별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1월 초에 정부가 1차 후보지를 선정할 땐 지분 쪼개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자, 1차 후보지로 선정한 8곳은 기존 정비구역이었어요. 기존 정비구역 중에서 여기를 공공재개발로 개발하겠다라고 지정을 했던 건데 이미 정비구역이라면 건축행위 허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빌라 같은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분 쪼개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3월 발표할 2차 후보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47곳 중에 어떤 곳이 되겠죠? 이곳들은 기존의 정비구역이었지만 해제된 곳 아니면 아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곳들도 있지만 아직 걸리지 않은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파는 분들이 계신 거죠. 자, 40%는 청산 위험. 이게 뭐냐면 권리 산정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권리 산정일은 지분 쪼개기 금지일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이라면은 구역 지정이 딱 이루어질 때 이 권리 산정일이 함께 고시가 됩니다. 이날 이후에 쪼개진 빌라들은 새 아파트 안 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 이렇게 구역 지정을 받는다면 이곳들의 권리 산정일은 지난해 9월 21일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구역 지정을 3년 뒤에 받더라도 그날부터 그날 이후에 쪼개진 빌라들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받더라도 작년 9월 21일
31일을 기준으로 이날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그 빌라를 사도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언제 구역 지정을 받게 되든 후보지 공모일로 권리 산정일이 앞당겨진다. 해제구역이나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았던 곳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9월 21일로 권리 산정일이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차 후보지가 아니라 2차 후보지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99건을 시기별로 다시 정리해봤더니 이 가운데 40건은 9월 21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말은 해당 지역이 나중에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게 되더라도 작년 9월 21일 이후에 지어진 빌라를 사신 분들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대량 청산이 나와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눈여겨보신 투자자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건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때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정부는 조합 정관을 변경을 해서 원주민이 아닌 승계조합원,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그 지역 집을 매수해서 들어온 분들, 그분들의 분양가를 높인다는 겁니다.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면은 일반 분양가보다도 싸게 조합원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의 승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도 아니고 주변 시세대로 새 아파트를 받도록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입주권 사고 팔고가 아예 막히겠죠. 그 입주권 사더라도 새 아파트를 싸게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권을 승계하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중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이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법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이 된 다음에 윤곽이 나올 건데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은 미정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공공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이런 식의 입주권 중도 매각이 힘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잘못하면 청산될 수 있다. 빌라를 살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2차 후보지 지분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